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4월 8일 날 시행을 했죠. 오늘이 4월 10일, 11일, 한 2, 3일 정도 지났거든요. 자, 국가직 9급 문제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 잠깐 볼게요. 우리 재배는 유전, 환경,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전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그리고 환경이 7문제 나와 있고요. 기술편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유전편이 사실 양이 제일 적거든요. 그리고 유전편에서는 그 재배학 들어가는 그 소개하는 입문편, 작물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보통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유전 문제는 7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번외 문제, 우리 재배학 교재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 문제가 있었는데 벗어났어도 정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술편 문제가 5문제. 보통 한 7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분산돼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편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한 8문제인가 기술편에 나왔고, 또 올해는 기술편에 5문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한두 문제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그런 거니까.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너끈히 합격하기 위해서 점수는 95점 정도 맞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한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생소했지만, 그래도 정답은 눈에 보였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작물 생태적 분류.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이고 버뮤다 그래스, 오처드 그래스. 뭐야 이거. 오처드, 버뮤다 이거 되게 생소한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움츠러들게 되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 잡지 말고요. 난지형. 이게 난지. 이게 난자가 온난하다 할 때 따뜻한 거잖아. 난지형 같은 경우는 여름철 고온기에 하고 현상을 나타낸다. 여름철 무더위에 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건 난지형이야? 한지형이야? 한지형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지형은 추운 지역에서 잘 적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한여름철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한지형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지형과 하고현상, 얘네들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잖아.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버뮤다 그라스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는 추위에 약하고 하고현상은 없어요. 그럼 하고현상이 나타나는 건 누구냐? 티머시, 엘퍼퍼, 블루그래스, 레드클로바, 얘네들이 한지형 목수예요. 얘네들이 하고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버뮤다 그래스에다 포인트 두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난지냐? 요것만 갖고도 정답은 쉽게 나오죠. 1번, 오차 들어갔었던 직립형 목초는 직립형이니까 곧게 자란다. 자, 가을밀같이 가을 파종에서, 자, 이거 월년생과 2년생 설명하는 거죠. 이건 가을 파종에서 이듬해 수확하죠. 2년생 같은 경우는 봄에 파종해서 그해 겨울을 나죠. 그해 겨울을 나오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이 2년생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비대립 유전자. 자, 여기 대립 유전자랑 비대립 유전자 이거 비교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 비대립 유전자에는 이런 중복 유전자, 복수 유전자, 보족 유전자, 보족, 조건, 피복, 그리고 중복, 복수, 억제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다 비대립 유전자예요. 자, 비대립 유전자에는
보조, 피, 중복, 억. 예, 요것만 비대립이야. 여기처럼 완전우성, 불완전우성, 공우성 이거는 대립유전자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카테고리 문제잖아요. 얘네들은 비대립이 아니야. 요 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대립유전자예요. 그 다음 멘델 1법칙은 비대립유전자 아니에요. 대립유전자예요. 대립유전자. 분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불합성 S유전자에 비대립유전자 아니에요. 예, 대립유전자예요. 이제 대립유전자인데 대립유전자가 3개 이상인 거죠. 3개 이상. 그래서 복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복 대립유전자가 지배한다. 됐나요? 자, 다시요. 자, 대립유전자에는 뭐가 있다? 완전우선, 불완전우선, 궁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비대립유전자에는 뭐가 있다? 보족, 조건, 피복, 중복, 복수, 억제유전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카테고리 문제였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립인지 비대립 카테고리 분류하는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카테고리 문제가 모든 문제의 기본이거든요. 자, 3번 경종적 방제. 자, 이것도 카테고리 문제잖아요. 자, 방제는 경종적 방제 이렇게 경종적 물리, 화학, 생물 우리 고등학교 과학 물리화학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종적 방제 이게 있잖아. 자, 정답은 1번이고 보통 경종적 방제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해요. 사람이 재배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경종적 방제야. 토지를 선택하고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를 선택하고 재배 양식을 변경 선택하고 생육 시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종적 방제에 해당된다. 자, 재식 밀도 조정, 윤작, 토양 계량 이런 것들이고. 자, 이번에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기피제. 기피제 같은 경우는 이거죠. 화학적 방제죠. 화학적 불임제. 이건 뭐야? 화학적 방제죠. 담수는 뭘까요? 담수. 담수. 물의 풍덩. 물. 이거 담이잖아. 담수. 물. 물리적 방제죠. 예. 그 다음에 태양열, 소독. 소독하는 것도 뭐야? 소독. 온도 처리한 거잖아. 이거 물리적이죠. 물리적. 그 다음에 4번 병충해 저항성 품종. 이거 선택이네요. 이거 그죠? 선택. 또 선택. 이 선택하는 건 뭐야? 이건 경종 맞아요. 경종. 천적 곤충. 천적을 이용하는 건 뭐야? 천적은 이용하는 거 이거잖아요. 생물학적 방제에 해당되죠. 생물학적 방제.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죠? 틀렸죠? 예. 그럼 나머지 1번 정답 찾으면 되겠죠. 됐죠? 예. 자,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4번. 정답은 4번. 정답 여기 있군요. 예. 자, 그럼 가는 식물에서는 과실이 낮출된 종자 그리고 무배유 종자다 분류가 있다. 자, 무배유, 배유 종자 구분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배유하고 무배유 먼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배유 종자에는 일단은 두류하고 오이상추가 있죠. 두류랑 오이상추에서 두류 완도 나왔죠. 오이상추 나와있죠. 두류 나왔죠. 두류. 이거밖에 없네요. 두류하고 오이상추가. 그럼 정답은 2번이나 4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리 때문에 또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서 나와서 무배유 종자가 나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끝났네요. 그럼 과실이 낮출된 것. 자, 여기 과실이 낮출된 것과 0에 쌓여있는 것,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것들이 0에 쌓여있는 것에서 딱 3가지가 있죠. 벼, 겉보, 길이. 이거를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낮출된 거 이거 어떻게 암기해? 너무 많은데. 됐어. 이런 거 암기하는 거 말고, 암기하지 말고 벼, 겉보, 길이 이것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실이 내과 피에 쌓여있는 것에서 역시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직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앞으로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이걸 암기를 하시고 내가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요 정도 암기하시고 이건 암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배유 무배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는데 무배유가 두류죠. 두류. 그리고 오이상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두류하고 오이상추. 그 다음에 배유에는 피마자 양파 이걸 기억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냥 주는 문제죠.
이걸 틀리면은 말도 안 돼. 자, 5번 갑시다. 정답 4번. 건투효과 모르는 것만 골라라. 모르는 것만 골라라. 자, 기억. 유기물이 적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건토라는 건 뭐야? 건토. 흙을 말리는 거잖아요. 보통 논토양 같은 경우 이것을 말려요. 밭 상태로 이렇게 말려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 유기물이 이렇게 암모늄 NH4+ 형태로 무기화가 촉진이 돼요. 이게 이제 건투 효과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 유기물이 적은 것이 아니라 유기물이 많을수록 효과가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니은 논에서 밭으로 말렸을 때 건투한 거죠. 여기서 효과가 크다. 다 건조 담수하게 되면 다량의 암모니아가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건조시켰죠. 그리고 또다시 담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이게 형성이 된다. 즉 유기물이 더 빨리 암모늄대로 분해가 증가를 하게 돼요. 유기물이 암모늄으로 더 빨리 분해가 돼요. 건조, 단수하면 미생물 활동. 이렇게 똑같은 거죠. 건조, 담수하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뭐야? 미생물 뭐 먹고 살아? 유기물 먹고 살잖아. 그래서 분해해서 뭘 만들어? 요거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만 틀렸다. 다음 문제. 자, 6번. 단일결과 유도, 옥신하고 지베렐린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예, 보통 옥신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서 지베렐린, 유두결과, 단위결과, 그리고 포도에서는 이제 지베렐린 처리해가지고 단위결과 유도를 하게 되죠. 그냥 주는 문제. 생각할 것도 없죠. 7번 정답 2번이고. 자, 생물공학 BT 6종 틀린 것은. 자, 2번 세포 융합을 통한 체세포 잡종은 원하는 유전자만. 자,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거. 이건 뭐야?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거. 이거는 형질 전환이에요.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건 형질 전환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사례가 제초제 저항성 콩.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콩,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콩에다가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를 처리해도 안 죽어. 그 콩에 유전자가 들어온 거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세포 융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포 융합에는 토감 있잖아요. 토감이 뭐야? 토마토하고 감자의 핵 두 개, 핵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된 게 아니죠. 자, 틀렸고요. 1번 조직배양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형 성능. 자,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티포텐시라고 하죠. 전형 성능 때문에 세포가 식물체가 될 수 있다. 3번. 자, 인공종자 artificial seed라고 하죠. 체세포 조직배양으로 유기된 체세포 배를 조직배양을 통해 가지고 체세포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체세포 배에다가 캡슐을 씌워. 이렇게 캡슐을 씌워준 거야. 그러면 이게 마치 진짜 종자처럼 얘가 발화를 할 수 있고 싹이 튀어나와요. 인공종자. 4. 형질전환 육종은 외래 유전자를 목표 식물에 도입하는 유전자 전환 기술을 이용한다. 자, 외래 유전자, 제가 설명드렸던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목표 식물 콩이죠. 콩에다 도입해서. 자, 이것도 제가 이론 강의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취급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리지는 않는다. 8번 정답 3번. 자시성작물. 자, 자시성작물 6종 틀린 것은. 자시성작물에서 분리 6종은 주로 집단선발, 개통집단선발을 이용한다. 자, 집단선발, 집단선발, 둘 다 집단선발이야. 집단선발. 이거는 자식성 작물이 아니라 타식성 작물에서의 분리육종이에요. 다시 봐봐. 자식성에서 분리육종은 개체선발이 있고요. 타식성에서의 분리육종은 집단선발, 개통집단선발, 파생,
파생계통 집단 선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선발이야. 쉽게. 여기는 집단 선발, 여기는 개체 선발이야. 예. 아, 이것도 그냥 카테고리 문제잖아. 이걸 틀릴 수가 없죠. 이 카테고리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카테고리. 1번, 여교배 육종은 우량품 중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예, 여교배가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월 육종과 조합 육종이 있는데, 초월 육종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냉성이다 그러면은 내냉성과 내냉성을 교배시켜가지고, 엄마 아빠의 내냉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저온에 강한 그런 품종을 만드는 거죠. 한 가지 형질이죠. 조합 육종은 두 가지 형질인 거죠. 서로 다른 품종이 별도로 갖는 우량 형질을 한 개체에 모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형질, 엄마한테는 내냉성, 아빠한테는 수량성, 이렇게 내냉성도 강한 것을 자식한테 준다라고, 또 아빠한테는 수량 많은 것을 또 자식한테 전달하고, 그 자식은 그러니까 내냉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조합 육종이 되겠죠. 이것이 교배 육종에서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이 초월 육종과 조합 육종은 교배 육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됐죠? 자, 다음 문제 9번. 자, 9번 정답은 3번. 강과 심한 토양 침식. 토양 침식과 관련된 문제죠. 토양 침식 문제는 사실상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 뭐지? 하면서 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틀린 거. 3. 경사지 심하지 않은 곳은 일정한 간격의 목주대를 두는 당구식이다. 자, 이 문장 자체에서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 자체가 오류야. 자, 봐봐. 단구식이고 목주대를 만든대. 단구식하고 목주대는 다른 거거든. 단구식은 계단이잖아. 우리 테레라스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논토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특히 경사진 곳에서. 여기다 이제 벼 재배하는 거죠. 여기다 벼 재배를 하는 거죠. 벼 재배를 하는 거죠. 이걸 단구식이라고 해. 근데 목초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어. 그래서 목초대를 여기다가, 목초잖아. 목초는 그냥 가축이 뜯어먹는 풀들이란 말이야. 이런 가축이 뜯어먹는 풀들을 이렇게 경사지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마다 목주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빈 공간은 여기다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경사졌으니까 빗물이 아무리 와도 얘가 한번 쑥 쓸려다가 이 목주대에 걸리게 돼요. 목주대. 그래서 침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초대랑 당구대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걸 같이 구성했잖아. 틀렸지. 자,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구식은 경사가 심한 곳에서 이거를 해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뷰로서 가장 단구식 논재배에 단구식 재배를 하는 곳이 이제 필리핀에 가면 구경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남해도에 가면 다랑이 논이라고 있어요. 사진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랑이 논 검색하시면은 경관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직접 가보세요. 뷰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구식은 경사가 심한 곳에서 한다라는 거. 예,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심하지 않은 곳, 이것도 틀렸고요. 1번, 과수원의 목초, 예, 초생재배죠. 과수원에다가 그냥 목초나 녹비작물을 그냥 재배를 해요. 이거 초생재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 등구선을 따라 이름을 만드는 거. 이건 등구선이죠. 등구선 경자. 적토에 내수성 입단이 형성돼도 심토 투성이 높은 토양을 한다. 내수성 입단 형성한다라는 거는 다 좋죠. 네. 자, 그래요. 대상재배. 이게 띠잖아. 띠. 예, 이걸 대상재배. 목초대를 형성하는 거. 이걸 대상재배라고 한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0번. 정답 4번. 자, 유전적 특성 육종 방법 틀린 것은. 자, 집단 육종은, 집단 육종하고 가장 대비되는 게 개통 육종이죠. 집단과 개통 육종. F2부터 선발 시작한다. F2부터 선발하는 건 이건 개통 육종이잖아. 개통 육종. 너무 쉽게 문제를 준다.
유관 관찰이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예, 이건 계통육중이죠. 자, 그냥 거저주네요. 1번 자연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잡종 품종은 자식계통을 교배했을 때보다 생산성은 낮은 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대잡종을 하는데 그 자연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게 있고 자식계통을 교배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계통을 하는 것이 강세 현상이 잘 나타나요. 근데 자연수분 품종끼리 하게 되면은 생산성은 떨어져요. 그러나 이건 자연수분이니까 이거 자식계통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 모분을 한 번 자식, 두 번 자식 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최소한 5번은 자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최소한 자식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건 자연수분은 뭐야? 그냥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냥 지들끼리 자연수분이잖아. 꽃가루 주고 받는단 말이야. 거기서 체중을 해요.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생산성은 떨어지지. 반수체는 핵상이 N이죠. 이거를 배가를 하죠. 코리친 처리해서 그런 육중연원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반수체는 열성 형질 선발이 유리하다.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율이 낮고 열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영양번식에서 영양번식 작물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 돌연변이 육중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죠. 뭐 사과의 후지사과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배 중에서 신고배 들어봤죠. 이런 후지사과나 신고배 얘네들이 일본 품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들이 있다. 자, 11번 옳은 것은 정답 2번. 자, CO2죠. 키워드는 CO2죠. 자, 2번 식물이 광포화에 도달을 했어요. 식물이 광포화점에 도달했어요. CO2 농도를 높이면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자, 광포화점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광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광포화라는 얘기는 햇빛은 충분해. 근데 햇빛만으로서는 더 이상 광합성을 늘릴 수는 없어. 이제 포화점이니까. 자, 이때 CO2 농도를 높여줘요. CO2 농도를 높여줘요. 자, 우리 식물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하죠? 네, 광이 필요하죠? CO2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와틀이잖아. 스와틀. 자, 여기서 물, 공기, 온도도 높여줘요. 또 라이트, 광. 대표적으로 광과 CO2하고 온도 이 조건에 광합성이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포점이라는 얘기는 이미 광은 충족했어. 근데 CO2도 높여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식물이 더 잘 자라. 근데 온도가 10도야. 에이, 별로 효과 없겠죠. 그럼 온도도 최적 온도 30도라고 했을 때 30도까지 올려줘. 그럼 어떻게 될까? 식물이 자라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더 잘 자라겠지. 그거 틀린 게 없어요. 1번 CO2 포화점은 유기물 생성 속도와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이다. 자, 유기물 생성 속도, 이 광합성이에요. 소모 속도, 이건 호흡이죠. 광합성과 호흡이 같아지는 점, 이걸 뭐라고 해? 포화점이 아니라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져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아. 이거를 뭐라고 해?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주어가 서로 바뀌었어요. 자, 3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 속도는 계속 증대한다. 자, 이산화탄소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자, CO2 농도가 이렇게 있고요. 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최고점에 멈춰지게 되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호흡량이고, 이거는 광합성량이라고 했을 때, 자, 대기 중 CO2 농도가 0.03%. 자, 여기는 10배. 여기는 10분의 1. 자, 대기 중 CO2가 0.03이잖아. 이거의 10분의 1. 이게 뭐야? 보상점이 되는 거죠. 보상점. 그 다음에 이거의 10배가 뭐가 되지? CO2 포화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CO2 농도가 높아질수록 여기 10배, 20배, 100배가 될수록 계속 증가한다. 이건 아니지. 계속 증가하는 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도 기본 원리 알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12번 가자. 정답 3번.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이것도. 자, 콩 군락에서. 자, 밀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림으로도 그려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두 가지 콩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 자, 누가 밀식에 적응하겠니? 얘가 밀식형이잖아요. 예. 잎이 널쩍널쩍하고 여기 각도 되게 크잖아. 얘는 각이 크죠? 얘는 각이 좁죠? 각이 좁은 게 밀식에 적응한 거죠. 그러니까 3번 잎이 작고 잎이 이렇게 작죠. 그리고 가늘죠. 그리고 입자루가 여기 입자루란 말이야. 입자루가 긴 거보다는 입자루 짧은 게 좋아. 입자루는 짧은 게 좋은 거고 늘어지면 안 되지. 예, 직립해야지. 틀렸네. 자, 1번 가지를 적게 치고. 예,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밀식하려면은 이게 주경이죠. 그러니까 주경이 길게 자라고 주경에 많이 달려야 돼요. 자, 키가 어느 정도 크고 도복에 잘 되지 않아야 되죠. 도복 잘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가지는 짧아야 되고. 그리고 꼬투리는 원줄기에 많이 달려야 돼요. 여기 가지에 많이 달리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 많이 달리는 게 좋은 거야. 자, 다음 문제. 13번, 정답 1번. 자, 이거 유리온실 지붕 틀린 것은 아치형. 우리 온실에는 유리온실하고 크게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 또는 플라스틱 온실이라고 해요. 유리와 비닐온실. 플라스틱이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비닐온실이에요.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 그 눈과 들에 하얀색 온실이 있잖아요. 다 비닐온실. 우리나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리온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플라스틱, 유리, 비닐온실을 하게 돼요. 근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양지붕형. 이게 유리온실이에요. 이게 양지붕이야. 자, 반면에 외지붕 있죠. 외지붕 뭐겠어? 이런 식인 거죠. 한쪽만 있는 거야. 한쪽만. 반 잘려 있는 거죠. 그 다음 3쿼터는 뭐겠어? 3쿼터는. 예. 양쪽이 있긴 한데 한쪽만 더 길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예. 이게 3쿼터고 그 다음에 외지붕, 양지붕 3쿼터. 자, 연동형은 이렇게 생긴 것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 있는 거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옆으로 계속 연달아 있는 게 연동형인 거고, 벨로형은 얘가 이 폭이 길잖아. 벨로형은 이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보다도 더 짧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벨로형이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벨로형이 된다. 그다음 곡선지붕형.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유리온실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요게 기준이야. 양지붕형이 기준이야. 요거 딱 각져 있어요. 끄트머리가 여기 끝이 각져 있죠. 여기 각이 져 있죠. 근데 곡선지붕형은 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해요. 요 부분이 둥글둥글해. 그리고 여기도 둥글둥글. 여기고 둥글둥글. 예, 여기에 둥글둥글, 여기도 둥글둥글. 예, 이런 느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지붕형, 터널형, 아치형 이렇게 있는데 아치형은 이렇게 해요. 예. 아치. 예. 비닐온실의 가장 기본이 아치형이야. 이렇게 전체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전체가 동글동글한 것을 유리온실에서는 유리를 전체를 동그랗게 할 수는 없잖아. 유리는. 예. 그 다음에 지붕형은 요게 지붕형이에요. 비닐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붕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해요. 여기가 좀 약해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할 적에 비닐온실이 더 튼튼하다. 터널형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작아.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작은 터널형이 되겠다. 대부분이 아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것도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 때는 따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예. 예, 여러분이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은, 이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그 원예학 정도에서 시설 원예학이죠. 정확하게는 시설 원예학에서 출제되는, 또는 원예학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재배학에서 이렇게, 컨셉 책에 이렇게 그 표로는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그림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좀 체크하신 분들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자, 14번 갑시다. 정답은 4번이고, 휴면타파, 이거 그냥 주는 문제잖아. 휴면타파. MH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휴면타파가 아니라 휴면을 억제하는 거야, 이거는. 억제제야. 예, 휴면 억제, MH. 자, 4번이 틀렸고요. 벼 같은 경우는 50도 4, 5일간 처리하게 되면은 타파가 되죠. 그리고 진탕 처리라든가 황산 처리. 우리, 경실종자 있잖아요. 경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질황, 저건, 습진. 제가 이거 이렇게 암기시켰잖아. 질산 처리, 황산 처리, 저온, 건열, 습열, 진탕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진탕, 황산 처리 됐어요. 주는 문제. 그 다음에 15번. 요수량, 옳은 것은, 요수량도 이거, 그냥 주는 문제였죠. 옳은 것은, 자, 정답 1번이고, 대체로 요수량이, 요수량이 작은 것이 건조 한발의 저항성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300g이 있고, 요수량이 800g이 있어요. 자, 요수량 300g에 해당되는 게 벽과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돼요. 벽과에 해당되는 게. 그 다음에 800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과에 해당되는 게 800 정도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수량이 적은 것이 이게 건조에도 강해요. 건조에도 일반적으로 강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예, 그래서 대체로야, 대체로. 자, 2번. 생체중 1g. 자, 요수량 개념은 생체중이 아니라 건물중이잖아. 건물중 1g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요것을 요수량이라고 하죠. 3. 증산계수와 같은 수로 맞아요. 자, 요수량은 증산계수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증산능률과 같은, 요거 틀렸어요. 증산능률과는 정반대 개념이야. 증산능률은 요수량 분의 1이야. 중산능률은 요수량 분의 1. 이게 요수량이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다. 수분 경제 척도를 표시하고 절대 소비량은 알 수 없어요. 요수량은 절대량은 알 수 없다. 단지 건물 1g 생산하는데 300g을 썼냐 800g을 썼냐라는 거지 절대량은 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주먹만한 식물체가 있고요. 한 30m씩 크는 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량은 누가 더 커? 30m씩 크는 삼나무가 절대량이 많은 거지. 요수량이 무슨 값이 되든. 그러니까 절대량은 알 수가 없어. 자, 16번. 광호흡.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보면은 캠식물 같은 경우는 광호흡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C3, C4, 캠식물 비교하는 문제잖아. 광호흡이 제일 많은 건 C3야. 근데 얘도 광호흡이 있긴 한데 소량이야. 그리고 캠식물 같은 경우는 밤에 뭐 하는 거야? 기공을 오픈하잖아. 기공 오픈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CO2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광호흡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광호흡은. 자, 밤에 기공을 열어 CO2를 고정한다. 반면에 광호흡은 정오 후에 미량 측정이 된다. 1번 광이 강하고, 자, 광호흡은 언제 일어나냐면 강광, 고온 조건에서 일어난다. 언제? 누가? C3에서. 3번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이렇게 기온이 높고 고온이죠. 건조할 때. 그러면은 건조하게 되면 기공이 닫히죠. 기공 닫혔을 때 광호흡이 일어난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광호흡이 증가하여 탄산가스 흡수는 억제된다. 자, 광호흡은 광합성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CO2 흡수가 억제된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광옥은. CO2 흡수가 잘 돼야지 식물이 무럭무럭 자란 거니까. 자, 이 탄산가스, 이게 CO2잖아. 탄산가스 CO2. 이 CO2가 뭐가 되는 거죠? 포도당이죠. 이게 광합성이잖아. 이 포도당이 뭐가 되죠? 식물체가 되는 거죠. 이 식물체를 누가 먹죠? 동물이 먹잖아. 초식. 이걸 또 누가 먹죠? 우리 인간이 먹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어디서 온 거야? 우리 인간의 몸 뼈다귀는 어디서 온 거야? CO2에서 온 거예요. CO2. 자, 17번 갑시다. 조직배양 틀린 것은? 자, 조직배양 문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3번이고, 영양번식 작물보다 중자번식 작물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심하다. 자,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게 돼요. 특히나, 어디서요? 우리 감자 바이러스 있잖아, 감자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거든요. 조직배양은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배하기 위해서 다뤘던 부분이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서 이건 뭐야? 감자는 영양번식 작물이잖아. 중자번식 작물이 아니라 틀렸네요. 예. 자, 1번 유관숙 조직이 미발달된 작물의 생장점을 이용하여 감염률이 유리하다. 자, 생장점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점이야.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점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장점만 적치를 해가지고 조직배양을. 2번 조직배양한 바이러스 무병주를 포장해서 재배하게 되면 재감염이 되므로 일정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자, 조직배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바이러스 무병주, 바이러스 풀이 없다는 거지. 이거를 포장해서 재배를 하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없어. 근데 포장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진딧물들이 다 날라와 붙어버려요. 다 기어 올라와 진딧물이. 그럼 그 진딧물은 바이러스를 입영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감염될 수가 있다. 4번 기내에서 증식한 재료의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페놀 물질 발생이 적어서 무병주 확보에 유리하다. 자, 기내라는 것이 실험실, 테스트 튜브, 시험관이죠. 시험관에서 이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런 페놀성 물질 발생이 적어서 무병주 확보에 유리하다.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내용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도 딱히 없어요. 예. 예,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정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예, 페놀 물질이 적다.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영양번식 작물, 감자 같은 경우 바이러스 프리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정답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18번 갑시다. 자, 정답 4번. 감수분열. 자, 틀린 것은 생식 모세포는 감수분열을 거쳐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되죠. 자, 생식 모세포는 이건 EN이야, EN. 그래서 이것이 감수분열을 하게 되죠. 감수분열은 연달아 2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이게 이제 화분 모세포라고 하면, N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각 요 한 개가, 요거 한 개가 한 번, 2번, 유사분열하죠. 유사분열을 하고요. 그리고 유사분열한 결과 얘가 예, N. 자, 요거는 화분관 세포. 그리고 이거는 정핵이 되죠, 정핵. 예. 자, 어쨌든 이 4개의 딸세포 있잖아요, 요거. 이 4개의 딸세포는 유전적 구성이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전부 다 다르죠. 4개가 전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해볼게요. 우리 남자는요, 하루 동안에 정자를 1억 마리를 만들어요. 이 정자는 핵상이 감수분열하고 나서 만든 이 정자들이 1억 마리가 하루 만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정자들은 1억 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유전적으로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야지만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죠.
자, 1번. 배낭세포는 3번의 체세포 분열이죠. 자, 요거는 뭐 화분 모세포였잖아. 화분 모세포였던 것이고, 자, 이 배낭세포는 3번의 체세포 분열. 여기서는 유사 분열을 2번 하죠. 배낭모세포는 감수 분열을 하고 3번의 체세포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3번의 체세포 분열을 했으니까 총 세포가 몇 개가 돼? 8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낭으로 성숙한다. 그래서 배낭이 몇 개?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배낭이죠. 그 중에서 자, 배낭 모세포에서 만들어진 4개의 반수의 중에 배낭 세포 중에서 3개는 퇴화되고 1개만 살아난다. 자, 배낭 모세포잖아. 배낭. 엄마죠. 엄마. 배낭 모세포에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또 합시다. 예, 그립시다. 배낭 모세포. 자, 배낭 모세포 2N이 한 번, 2번 감수 분열하죠? 감수 분열했고 여기서 화분 모세포처럼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는데 이 각각 4개가 꽃가루가 되죠. 이게 화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배낭 모세포 같은 경우는 4개를 만들죠.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고 요거만 대포자, 요걸 대포자라고 하죠. 대포자만 살고 나머지 4개는 죽어버리죠. 저 3개는 퇴화가 돼버린다. 3번 감수 분열을 마친 화분세포는 요 화분이죠. 화분. 요게 화분이요. 화분세포는 2개의 정세포와 1개의 화분관. 예, 2개의 정세포, 1개의 화분관 세포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배낭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난세포죠. 그리고 요것이 극핵이 되는 거죠. 극핵. 자, 이거 그림은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틀리진 않아. 예, 이걸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19번 정답 4번. 제가 그렇게 반복했는데 저걸 틀리면 안 되지. 무기원소 기능 옳은 것만 골라라. 무기원소. 자, 섬탑 조절과 각종 단백질 대사, 효소 기능에 관여한다. 삼투압 조절이 대표적으로 칼륨이에요. 삼투압 조절. 그리고 이 칼륨은 우리 몸을 직접 구성하지 않아요. 여기 칼륨 보시면은 구성 성분이다. 이거는 정말 제가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성 성분 아니야. 실제로 기출도 됐고요. 예. 칼륨은 각종 효소의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게 칼륨이다. 그래서 가다가 틀렸어요. 가다 틀렸다. 칼슘 세포 분열 관여하고 세포벽 구성 성분이죠. 마그네슘 엽록소 구성하죠. 그리고 효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몰리브덴은 콩과작물 질소 고정에 관여하고 있죠. 예, 질소 고정 효소 나이트로제네이즈를 직접 몰리브덴 구성되어 있고요. 질소 대사에 관여한다. 맞는 내용들이고. 자, 다음 문제. 20번. 유전자형 요것과 요것을 교배를 해서 그 후대 요것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배우자가 뭘 만들 수가 있어? 예, 라지 A, 라지 B. 배우자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배우자는 스몰 A, 스몰 B. 배우자 요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배하게 되면 당연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F1이 되는 거죠. 여기 패런트 세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쪽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엄마, 아빠, 유전자가 여기는 예. 상동염색체라고 했을 때, 여기에 A가 있는 거죠. A, 여기에 B가 있는 거고,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잖아.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이게 독립유전한다는 거거든. 이렇게 A하고 B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염색체. 독립유전하고 있잖아. 만약에 얘가
라지 유전자하고 라지 비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연관이잖아. 연관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도 독립유전을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배우자 B는, 여기에서 나오는 배우자 B는, 여기서 나오는 배우자 B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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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배우자는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조합형은 50%가 돼요. 제조합형 50%. 정확하게 요게 양친형이잖아. 요것이 양친, 요것이 양친형.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제조합형이죠. 요거는 제조합형. 그래서 제조합형이 전체 4개 중에서 2개가 나왔으니까 50%가 나왔어요. 그것은 독립유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맞았고요. 그럼 분리된 배우자 중에서 요것은 제조합형이다. 제조합형이 되려면 뭐가 제조합형이에요? 요것하고 요것이 제조합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조합형이 아니라 양친형에 해당되는 거다. 양친형. 우리가 이런 그 연습도 해봤었잖아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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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온다. 이 경우는 뭐야? 이건 독립의 경우야. 독립의 경우. 서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얘가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4대 1대 1대 4가 나왔다. 이건 뭐야? 이건 연관이지. 연관 중에서도 무슨 연관이야? 상인이야, 상인. 상인 연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대 4대 4대 1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야? 상반 연관인 거죠, 상반. 연관은 연관인데 상반 연관이 되는 거죠.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를 연습 정말 많이 시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정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틀려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3번? 그 온실 지붕 있잖아요. 온실 지붕. 그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교재에 있긴 한데 설마 유리온실 이게 나오겠냐. 여러분이 쉽게 간과를 해서 아마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도 못하게 어처구니 없게 이걸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 나머지는 제가 이론 강의든 문제풀이든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17번 조직 배양 같은 경우도 조금 생소한 문장이 있긴 한데, 근데 결정적인 답이 딱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서 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2번 문제,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 여기서도, 예, 여러분이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도, 생태적 분류, 버뮤다 그래스 때문에 여러분, 오처드 그래스, 버뮤다 그래스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정답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는 95점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우리는, 국가직 시험이 끝났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어요. 우리, 3 자체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뭐가 많을까요? 무수히. 뭐가 많을까요? 기회가 많아요. 기회는 정말 많아요. 우리한테 또 기회가 있죠. 지방직 시험 2달 뒤에 남아있잖아요.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기회는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기회냐. 내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 기회를 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기회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단지 못 보는 거야. 좋아요. 그럼 내가 막 공부를 했어. 그럼 기회가 막 지나가는 거 두 눈에 보여. 저도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정말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걸 못 잡아. 못 잡아요. 왜 못 잡을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일단 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여러분 삶을 살고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9급 있잖아요. 9급, 9급 월급이요. 여러분이 여성분일 때는 9급 월급을 받을 테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9급 1호봉이죠. 9급 1호봉, 9급 3호봉부터 시작을 할 건데, 9급 1호봉 기준으로 수령액, 세전이죠, 세전. 세후 말고 세전이야. 세전 월급이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220만 원. 세후는 한 18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초과 근무를 하시면은, 이거는 25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초과 근무를 많이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네, 삶의 질을 우선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세전, 이런 정도 받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0년 후를 볼게. 10년 후. 자, 10년 후. 여러분, 자, 요 세전 연봉 계산하면 제가 연봉 한 얼마 정도 나오려나? 한 3천만 원 정도? 예. 자, 3천만 원. 세전. 자, 1호봉이야. 9급 1호봉. 자,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 10년 후야. 자, 세전. 자, 연봉이 얼마가 될 것 같아? 연봉. 여러분 연봉 300에서 3천만 원에서 연봉 6천만 원이 돼요, 이거. 6천만 원 넘을 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제 핸드폰을 제가 놓고 왔어요. 예. 그거 보고 말씀드려야 좀 정확할 텐데. 그리고 한 15년이 지나가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져요. 예. 보통 10년 정도 지났으면은 거의 다 7급을 다 달았어요. 예. 좀 빠른 분들, 더 빨리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정도면 거의 7급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7급일 때 10년 뒤에 연봉 6천만 원. 그러면은 세전 월급은 얼마야?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야, 이걸 나쁘다고 봐야 되냐? 나는 이거 적은데요? 그러려면 공무원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예, 뭐 대기업 하셔도 되고 뭘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되게 좋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진 않아. 엄청 좋아. 막 대기업 막 연봉 억대 연봉. 이거 없어요. 이건 없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럼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찾으시면 돼요.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엄청난 월급을 기대한다. 이거 모순이잖아. 그쵸? 자, 우리는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요. 기회는 정말 많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2달 뒤에 확실하게 딱 잡자.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국가직 9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